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경제학 복습 테스트 제14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회 문제는 불안정 경쟁 주로 이제 독점과 관련된 얘기죠. 같이 한번 1번서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불안정 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불안정 경쟁은 우리가 독점과 관련된 것인데 규모의 경제로 인한 불안정 경제는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 독점이죠. 그래서 자연스레 독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의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경쟁 전략도 맞아요. 신규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을 쌓는 것도 있는데 가격 경쟁 요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 예, 어려운 선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2번 볼게요. 독점 시장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진입 장벽이 있고 신규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니까 하나의 공급자만 존재하고요. 대체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독점 이유는 언제나 양의 값을 가는데 아니죠. 우리가 독점 기업일 때 단기에 얘기합니다. 단기에는 아직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는데 시장에 알려지지 않아서 음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윤이 빵일 수도 있고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의 음이라고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단기는 가능하다. 다음에 가격 설정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게 뭐야? 가격 설정자다. 가격 설정자라는 게 바로 뭐냐면 네,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틀렸죠.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시장 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장기에는 이윤이 0이 된다. 아니요. 장기에는 보통 이윤이 0보다 큰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 되겠죠. 독점일 때는 우리가 가격 설정자이면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2번에 해당하는 한계 비용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비효율적이고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2번 맞습니다. 다음 3번. 독점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요, 뭐 그냥 가능한 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균형은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과 같아지는 점? 아니요, 언제서 균형이 이루어집니까? 한계 비용과 MR이 같아지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가격은 평균 비용보다 크다? 아니, 알 수 없죠. 그래서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 크지만 P가 AC인 경우 이때가 바로 어떻게 돼? 이윤이 0보다 크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독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비효율성의 원인이라는 것은 신규 기업이 들어오지 못해서 경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막대한 진입 장벽을 쌓고 있다. 맞고요.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렇기 때문에 과소 생산 공급을 합니다. 그게 바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하버건 삼각형 기억나시죠? 다음 4번.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 노동자 어느 누구도 구태여. 그렇죠. 경쟁이 없기 때문에 나태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효율성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5번. 장기에도 독점 기업 이윤이 0으로 하락하지 않는다? 뭐 여기 보시면 장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이윤이 0이 되지만 이런 경우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장기에는 0보다 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락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지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윤이 제로가 되는데
독점일 때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표현 자체는 0으로 하락함 이렇게 해가지고 하락함 이렇게 해서 틀린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장기에는 어떻게 된다? 장기에도 이윤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가격차별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가격차별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물건을 다른 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쇠고기 등급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한다? 이건 차별이 아니지. 다른 상품입니다. 1등급, 2등급,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되는 것은 당연히 가격차별의 사례가 아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1번, 교과서 가격을 국내와 해외에서 다르게 똑같은 교과서인데 내용도 똑같고 뭐 그래프라든가 어떤 색상이라든가 다 똑같은데 수출품과 시장이 다르잖아. 둘로 나눠서 한다거나 가난한 환자에게 더 낮은 치료비를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격 차별이다. 나이에 따른 소득에 따른 대량 구매 시 소비량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하는 거 다 가격 차별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6번 독점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 독점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의 편종을 가져오기가 쉽다. 왜냐면 진입장벽이 그만큼 있다는 것은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의 편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소득 분배 명백한이라고 하긴 그렇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독점화됐더니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소득 분배가 균등 이런 것도 상관없고 효율성에서도 문제지만 분배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7번 독점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 후생 경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후생 삼각형의 크기가 제로이다.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후생 삼각형이라는 게 뭐야? 하버거 삼각형이죠. 하버거 삼각형으로서 우리가 사회적 후생 손실, 데드웨이 로스 이렇게 됩니다. 자, 독점인 경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독점인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MR 곡선이 왜 이래?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MC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생산량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여기에서 결정이 되고 가격은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다 쓸게요. 여기서 균형 산출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여기까지 해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여기가 이제 모노폴리가 되고 완전 경쟁일 때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보다 생산량이 어떻게 돼? 이만큼 과소하게 생산돼서 발생하는 요게 하버거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번 독점 기업이면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과소 생산돼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세금을 부과한다 할게요.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MC가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MC가 텍스 부과한 만큼. 그럼 거래량이 여기서 결정되니까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더 이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량이 더 줄어들어서 안 그래도 독점도 과소 생산돼서 문제가 되는데 종량세를 부과하면 또 우리가 조세파트 수요 공급에서 본 것처럼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후생 삼각형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더 커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사회후생의 손실 맞고요.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다 맞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죠.
자, 다음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에 대한 가격 규제 방식 중에 하나인 한계 비용 가격 설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격을 규제할 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다 그러면 한계 비용하고 가격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효율성이 달성되죠? 효율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자연 독점인 경우에 자연 독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레 독점이 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독점이에요. 자, 이때는 A씨가 우하향하잖아. 독점 시 로스가 발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맞고요. 자연 독점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3번 독점 기업으로 하여금 가격을 한계 비용과 일치하도록 맞습니다. 이게 P가 MC랑 같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4번 독점 기업이 이윤을 일정한 수준을 아니요, 이윤 규제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다. 뭐 4번이 그냥 바로 틀리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율적인 생산량을 유도한다라는 거 맞는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 다음 중 경쟁을 촉진해서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쟁을 촉진하니까 우리가 독점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입장벽을 해결한다, 해소한다,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어떤 산업에서 경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맞죠? 2번 시장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정부 개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 그쵸? 약간 경쟁을 촉진하는 거니까 시장의 자율을 활용하는 것이고 3번 자연 독점 성격을 갖는 경우 여러분 자연 독점이란 건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규 기업이 진입할 수가 없어요. 자연 독점이 뭐라고요? 다시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 초기 고정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고정 투입 요소가 큰 경우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거잖아.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이런 것들. 자, 이런 걸 잘게 쪼개가지고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거 볼게요. 규모가 큰 독점 기업을 무조건 몇 개 작은 기업으로 나누어서 경쟁을 유발하려고 한다.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입장벽을 낮춰서 경쟁을 촉진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표현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볼게요. 다음 중 독점 시장의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요인들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기에 높은 고정비용, 이게 자연 독점이죠. 자연 독점이고 다음에 2번 초기 여기 보시면 투입 요소에 대한 접근, 생산 원료를 독점하는 것 맞죠? 무형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그쵸? 무형자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산 요소에 대한 제한 그거랑 관련돼 있고요. 정부로부터 인허가 특허 획득하는 거 인위적인 독점이 되는 것이죠. 생산 기술의 보편화는 독점과는 거리가 먼 거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푼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객관식 시간에 좀 더 볼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독점에 대해서 한 번씩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